혹시 지금 당신의 머릿속에는 수십 가지의 아이디어가 둥둥 떠다니고 컴퓨터 바탕화면에는 언젠가 읽으려고 저장해둔 수많은 자료들이 폴더별로 정리되어 있지 않나요? 지난 몇 년간 매년 초마다 수정하고 보완해온 완벽한 인생 계획표도 품고 계실 겁니다. 이 장면이 너무나 익숙하게 느껴진다면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이 조금 불편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솔직하게 말해주지 않았던 불편한 진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그 명석한 두뇌가 오히려 당신을 실패의 구렁텅이로 밀어넣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순탄하게 성공 가도를 달릴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당신의 인생 항로와 달리 학창시절 당신보다 성적이 좋지 않았던 친구들이 오히려 당신이 꿈꾸던 자리에 먼저 도착해 있는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당신이 완벽한 사업 계획서를 다듬으며 시장 조사를 하는 동안 그들은 이미 투박한 제품을 들고 나가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더 나은 문장을 고르느라 이메일 전송 버튼을 누르지 못하고 망설이는 그 순간에 누군가는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고 수십 통의 제안서를 날려 계약을 따내고 있다는 것이죠. 당신은 아직 출발선에서 신발끈을 고쳐매고 있는데 그들은 이미 결승선을 통과해 축배를 들고 있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당신의 그 비상한 지성이 오히려 당신을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감옥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의심해봐야 할 시점입니다. 더욱 뼈아픈 것은 이 감옥의 창살을 다른 누구도 아닌 당신 스스로가 아주 정교하고 논리적으로 만들어냈다는 사실이며 당신의 그 뛰어난 분석력이 오히려 실행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자존심을 지켜주었던 나는 아직 준비 중일 뿐이야 라는 달콤한 핑계는 이제 쓰레기통에 버려야 합니다. 문제는 당신의 지능 자체가 아니라 그 지능을 사용하는 방식, 즉 소프트웨어의 운용 방식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비로소 변화는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머리 좋은 사람들이 왜 인생의 실전 게임에서는 맥을 못 추는지 그 메커니즘을 뼛속 깊이 이해해야만 당신은 비로소 그 지긋지긋한 정체기에서 탈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빠져있는 사고의 늪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정말 웃긴 건 당신은 복잡한 미적분 문제는 암산으로 풀면서 정작 자신의 프로젝트는 몇 년째 구상만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생각만 하고 있었던 그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행동력이 빠른 누군가는 이미 그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어 수익을 창출하고 엑시트까지 마쳤을지도 모릅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자신의 꿈이 서서히 시들어가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보게 만드는 생각의 개미지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상황을 가정해 볼까요? 당신의 뇌가 유튜브 채널을 하나 만들어 볼까? 라는 아주 단순한 목표를 세웠다고 칩시다. 보통의 실행력을 가진 사람들은 일단 핸드폰을 켜고 영상을 찍어 올린 뒤 채널명은 대충 짓고 나중에 수정하는 방식을 택합니다. 점심 먹기 전에 첫 영상이 업로드되는 기적 같은 속도를 보여주죠. 반면 당신의 고성능 두뇌는 어떻습니까? 가장 먼저 현존하는 모든 카메라 장비의 스펙을 비교 분석하고 조명과 마이크의 최적 조합을 찾느라 일주일을 보냅니다. 그 다음에는 채널의 정체성과 브랜딩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며 마케팅 서적을 뒤적이고 경쟁 채널 수백 개를 모니터링하며 엑셀 파일에 데이터를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성공적인 유튜버들의 인터뷰를 찾아보고 알고리즘의 원리를 파헤치며 썸네일의 심리학적 효과까지 연구하느라 밤을 지새우지만 정작 영상은 단 1초도 찍지 않았습니다. 6개월이 지난 후 당신은 영상 편집 이론에는 박사급 지식을 갖게 되었지만 정작 당신의 채널에는 아무런 콘텐츠도 올라와 있지 않은 유령 채널 상태로 남게 됩니다. 이것은 신중함이 아니라 비겁함이 지성이라는 가면을 쓰고 숨어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치열하게 연구하고 분석하는 그 행위가 마치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착각을 주지만 실상은 러닝머신 위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전력 질주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에너지는 고갈되지만 앞으로는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는 상태인 거죠. 당신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지 않나요? 더 이상의 정보 수집은 무의미하다는 것을요. 멈추는 순간 마주해야 할 현실의 불확실성이 두려워 끊임없이 정보를 탐식하는 행위로 도피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시작한다는 것은 곧 실패할 가능성을 껴안는다는 뜻이기에 당신의 뇌는 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끊임없이 준비라는 명분을 만들어냅니다.
두 번째 장벽은 바로 완벽주의라는 이름의 족쇄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비용을 치르게 하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완벽일 것입니다. 이 단어 하나가 인류 역사상 그 어떤 전쟁보다도 더 많은 재능과 꿈을 학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완벽주의는 당신이 놓친 수많은 기회비용의 다른 이름입니다. 실수는 수정하면 그만이지만 완벽이라는 것은 애초에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신기루와 같아서 영원히 닿을 수 없다는 점이 비극의 시작입니다. 당신이 추구하는 완벽주의는 사실 높은 기준이나 장인 정신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것은 남들에게 비난받지 않으려는 방어 기제이자 자신의 결점이 드러나는 것에 대한 병적인 공포일 뿐입니다. 지금 당신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깊숙한 곳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95%까지 완성되었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한 작품들이 얼마나 많이 잠들어 있습니까? 출판되지 못한 원고, 론칭하지 못한 서비스, 발표하지 못한 논문들이 디지털 무덤 속에 갇혀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당신은 아직 퀄리티가 만족스럽지 않아 라고 스스로를 위로하지만 속마음은 이걸 내놓았다가 사람들이 내가 별로 똑똑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되면 어쩌지? 라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결과물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이 곧 당신이라는 사람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데도 당신은 그 둘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어설픈 완성품이 위대한 미완성품보다 100번 낫습니다. 당신이 폰트를 고르고 줄 간격을 맞추는 동안 누군가는 투박한 결과물로 시장을 장악하고 피드백을 받아 성장하고 있습니다. 완벽함은 당신을 고립시키지만 완성은 당신을 세상과 연결해주고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세 번째로, 지능만으로는 결코 성공을 담보할 수 없다는 통계적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놀랍게도 IQ가 상위권인 집단 내에서 지능이 실제 사회적 성공에 기여하는 비율은 약 20에서 25% 정도에 불과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나머지 75% 이상의 성공 요인은 당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다른 영역에 숨겨져 있다는 뜻입니다. 시험 점수나 자격증, 복잡한 수수께끼를 푸는 능력은 생각보다 인생에서 큰 무기가 되지 못합니다. 성공을 결정짓는 결정적인 요소 약 60%를 차지하는 것은 바로 감성지능 EQ과 회복 탄력성 같은 비인지적 능력입니다. 이는 IQ가 미치는 영향력의 2배가 넘는 압도적인 수치입니다. 타인의 감정을 기민하게 포착하고 상황에 맞는 적절한 처신을 하며 자신의 충동을 조절하고 타인과 협력하여 시너지를 내는 능력이야말로 사회가 진정으로 요구하는 인재상입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학교에서는 정답을 맞히는 법만 가르쳤지, 틀렸을 때 다시 일어나는 법이나 동료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법은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탁월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얻는 데는 서툴기 짝이 없습니다. 복잡한 코드는 짤 수 있어도 동료와의 갈등은 풀지 못하고 시스템의 오류는 잡아내지만 자신의 감정적 오류는 통제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능은 높지만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똑똑한 바보들이 양산되는 이유입니다. IQ는 엔진의 마력과 같지만 EQ는 그 엔진이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는 윤활유이자 핸들과 같습니다. 아무리 엔진이 좋아도 핸들이 고장난 차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듯이 감성지능이 결여된 지적 능력은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위험할 뿐입니다. 덜 똑똑해 보이는 사람들이 당신을 앞서가는 이유는 그들이 인생의 운전법을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함정은 바로 지식의 저주입니다. 역설적이게도 많이 알면 알수록 행동은 더디어지고 결정은 어려워집니다. 수백 가지 요리법을 알고 있는 셰프가 정작 오늘 저녁 메뉴를 고르지 못해 굶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당신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방대한 지식이 오히려 당신을 질식시키는 족쇄가 되고 있는 셈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배고프면 밥을 먹자. 돈이 필요하면 물건을 팔자라고 아주 직관적으로 행동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어떻습니까? 물건 하나를 팔려고 해도 시장 상황, 환율 변동, 소비자 심리, 법적 규제까지 모든 변수를 고려하느라 첫발조차 떼지 못합니다. 당신의 지성은 단순한 행동조차 거대한 논문 주제로 만들어버립니다. 더 좋은 결정을 내리기 위해 고민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상은 선택지가 너무 많아 뇌가 정지해버린 상태입니다.
수천 갈래로 뻗어나가는 시나리오를 미리 계산하느라 에너지를 다 써버리고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비겁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차라리 무식해서 용감했던 시절이 더 낫지 않았을까요? 실패를 확률로 계산하지 않고 그저 툭툭 털고 일어날 수 있는 해프닝으로 여겼던 그때가 오히려 성장의 기회였습니다. 무지는 때론 행동을 낳는 축복이지만 과잉된 지식은 행동을 마비시키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수영 이론을 완벽하게 익혔다고 해서 물에 뜨는 것이 아니듯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경험 없이는 결코 수영을 배울 수 없습니다. 5번째, 성공을 만드는 진짜 공식은 당신이 알고 있는 것과 다릅니다. 성취는 재능 곱하기 노력의 제곱이라는 사실을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재능은 단순히 더하기나 곱하기 수준의 영향을 주지만 노력은 제곱으로 작용하여 기하급수적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평범한 거북이가 잠자는 토끼를 이길 수 있는 수학적 근거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의 가장 큰 비극은 어린 시절 노력을 통해 무언가를 성취해본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남들이 10번 외울 때 한 번만 봐도 외워지는 머리 덕분에 끈기 있게 매달리는 그릿들 기를 기회를 박탈당했습니다. 성인이 된 우리는 페라리급 두뇌를 가졌지만 연료통은 텅 비어있는 스포츠카와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과 전략을 세워도 그것을 밀고 나가는 지구력이 부족하니 작심삼일로 끝나기 일쑤입니다. 생산성 앱을 깔고 시간관리 기법을 적용해보지만 정작 꾸준히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있는 기본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상은 번뜩이는 천재성보다 지루함을 견뎌내는 평범한 끈기에 더 큰 보상을 줍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멈추지 않고 굴러가는 바퀴가 가끔씩 폭발적으로 회전하다 멈추는 엔진보다 훨씬 더 멀리 갑니다. 노력은 당신의 높은 IQ보다 명문대 졸업장보다 잠재력이라는 모호한 단어보다 훨씬 더 강력한 무기입니다. 노력 없는 천재는 그저 재능 있는 한량으로 남을 뿐이지만 노력하는 둔재는 세상을 바꿉니다. 6번째로 경계해야 할 것은 고정된 자아상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똑똑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한계를 규정짓고 그 안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당신에게 지능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당신의 정체성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지적 능력이 시험받는 상황을 극도로 두려워하게 됩니다. 새로운 분야에 도전했다가 서툰 모습을 보이면 사람들이 쟤 원래 똑똑한 줄 알았는데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할까봐 전전긍긍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익숙하고 잘하는 것만 반복하며 자신이 천재라는 환상을 지키기 위해 급급합니다. 실패를 통해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지 않기 위해 도전을 멈추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것이죠. 성장은 필연적으로 멍청해 보이는 순간을 동반합니다. 낯선 환경에서 바보 같은 질문을 던지고 실수를 연발하며 깨지는 과정 없이는 결코 한 단계 도약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지능을 방어해야 할 보물단지처럼 모시지 말고 닳고 다를 때까지 써먹어야 할 연장처럼 다루십시오. 똑똑해 보이려 하지 말고 더 나아지려고 하십시오. 7번째, 사회적 지능의 부재는 당신을 고립시킵니다. 내가 능력이 뛰어나면 사람들은 알아서 모일 거야 라는 오만함이 당신을 외톨이로 만듭니다. 사교적인 대화나 잡담을 시간 낭비라고 치부하고 오로지 업무적인 효율성만 따지는 당신에게 사람들은 매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날씨 이야기나 주말 계획 같은 소소한 대화가 사실은 신뢰를 쌓고 관계의 다리를 놓는 중요한 의식이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모든 위대한 성취는 협업의 산물이며 혼자서 이룰 수 있는 것은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당신의 아이디어를 실현해줄 동료, 당신을 지지해줄 멘토, 당신의 제품을 사줄 고객은 모두 사안입니다. 네트워킹은 비굴한 아부가 아니라 당신의 능력을 증폭시켜줄 레버리지를 확보하는 과정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천재라도 혼자서는 팀을 이길 수 없습니다. 당신의 그 잘난 머리로 남들을 비판하고 가르치려 들기보다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공감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8번째, 복잡한 시스템에 대한 환상을 버리십시오. 스마트폰에 수십 개의 생산성 앱을 깔아두고 다이어리를 색색깔 펜으로 꾸미는 행위가 생산성을 높여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도구에 집착하느라 본질적인 업무를 소홀히 하는 도구의 노예가 되기 십상입니다. 가장 좋은 시스템은 의식하지 않아도 돌아가는 단순한 루틴입니다. 글을 쓰고 싶다면 최적의 에디터를 찾지 말고 그냥 메모장을 켜서 한 줄을 쓰십시오.
운동하고 싶다면 최고의 헬스장을 검색하지 말고 지금 당장 거실에서 스쿼트 1개를 하십시오. 당신의 뇌는 복잡한 것을 좋아하지만 실행은 단순함 속에서 나옵니다. 성공의 문턱을 낮추고 행동하기까지의 저항을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거창한 10단계 프로세스보다 투박한 1단계 실행이 훨씬 강력합니다. 당신의 삶을 디버깅하듯 불필요한 절차와 형식을 과감하게 삭제하십시오. 단순함이야말로 궁극의 정교함이라는 말을 기억하며 생각의 군사를 빼고 행동의 근육을 키우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시스템은 당신을 돕기 위해 존재해야지 당신을 가두는 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30일간의 무모한 도전을 제안합니다. 지금 당장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언가를 저질러 보십시오. 더 이상의 계획 수정도 자료 조사도 금지입니다. 당신의 뇌가 아직 부족해라고 비명을 질러도 무시하고 엉성한 결과물을 세상에 내놓는 연습을 하십시오. 이 도전의 목표는 성공이 아니라 완료 그 자체입니다. 매일 하나씩 작고 하찮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며 완벽하지 않아도 큰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뇌에게 학습시켜야 합니다. 서툴고 부족한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과정에서 오는 수치심조차 즐겨보십시오. 30일 후 당신은 놀라운 변화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멈춰있던 엔진이 굉음을 내며 돌아가고 정체되었던 삶이 다시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의 지능은 잠재력이라는 씨앗일 뿐, 그것을 꽃 피우는 것은 오직 거침없는 행동뿐입니다. 이제 그 무거운 머리를 좀 내려놓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세상 밖으로 뛰쳐나오십시오. 생각만 하는 천재보다 행동하는 바보가 세상을 바꾼다는 진리를 몸소 증명해 보일 시간입니다. 당신의 뇌는 이미 충분히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단 하나, 용기 있는 첫 발자국입니다.